안녕하세요. 김선영의 클래스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사실은 환경글라에서도 얼마 전에 좀 다뤄봤었던 내용인데, 바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제 티커로 OXY죠.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기사 내용으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규제 당국 쪽에 보통주 전체 지분의 5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은 이거 가지고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50%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경영권을 가지지 않는 50%까지만 지분을 매입을 허가를 한 거지만 향후 이제 옥시덴탈 인수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규제 당국의 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비중을 늘리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팬인데, 사실 그분이 낸 책들은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그분의 스타일을, 제가 직접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스타일을 좀 유출해서 총 5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한번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화석연료에 대한 워렌 버핏의 평소의 생각에서 이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평소에 이제 화석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전 세계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어떤 정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의 배출 절감, 아니면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부가 운영하는, 특히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에 완전 반대의 어떤 그 베팅을 한 것인데요. 물론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가 단 몇 년 만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워렌 버핏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화석연료, 즉 석유 사업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아니지만 수백 년 이상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어요. 여기에는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뭐 쉐브론 같은 기업들, 대형 정유사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수백, 수천, 혹은 수만의 중형, 소형 업체들이 관련 기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진짜 어마어마한 수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산업을 한 방에 몇 년 만에 바꿔버린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워렌 버핏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에 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좀 생기면서 새로운 유전에 대한 투자 자체가 확연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기름을 계속 뽑아내려고 하면은 새로운 유전을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이 정체가 되게 되죠. 공급이 언젠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급 정체 및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 같이 이렇게 돌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수요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최근에는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워렌 버핏이 생각했을 때 이 친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쪽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산업 자체를 단 몇 년 만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제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워렌 버핏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좀 힌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재무제표에서 사실 저도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사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입니다. 워렌 버핏 배당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자, 최근에 사실 단연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하면 눈에 띄는 거는 현금 창출 능력인데요. 이 현금 창출 능력은 이제 사실 거의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했었죠. 2020년도 3월달 거의 피크를 찍었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막 100불이 넘어가니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시절에 예전엔 마이너스까지 갔다 온 적도 있었던 만큼 정말 어려운 시기를 2020년도 3월에 겪었었는데, 그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단기 순손실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죠. 주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살펴보니까 최근 분기에 한화로 치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치면은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에너지라고 하는 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여전하다라는 거를 좀 여전히 좀 증명해준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이라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란 걸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거 평소에 이제 저가 매수의 달인인 워렌 버핏이 어떤 이제 면모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감소가 사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자체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정말 많이 줄였고, 현재 배당률이 1%가 안 됩니다. 0. 몇 %대로 알고 있는데,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기업이 경영난이 있다가 이제 나온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지금 당장 그렇게 괜찮은 선택지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거를 좀 역으로 봤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잉여 현금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 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삭감되어 온 배당금도 지금 배당금이 사실은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배당금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화라는 게 절대로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아요. 몇 년 동안 삭감되어 온 만큼 올라갈 때도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갈 텐데, 사실 워렌 버핏은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고 장기 성향이 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저가 매수의 느낌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무제표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사실 기업 탐방을 가가지고 제가 체크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CEO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의 경영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키올룹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키올룹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대학 시절에 이제 광물공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제가 1960년대 그때쯤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티즌 서비스가 이제 옥시덴탈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딱 이름만 들어도 야, 여기는 진짜 기름 뽑아내는데 정말 한가닥 하는 그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주요 산유국에서 기술 그리고 이제 관리직을 계속 담당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오일 컴퍼니 최초의 여성 CEO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이분이 이제 안면을 트게 된 거는 2019년도에 이제 옥시덴탈이 아마갈코죠. 페트롤리움을 인수를 할 때, 그때 사실 워렌 버핏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두 분이 안면을 트게 되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 잡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근데 제일 눈여겨보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코로나19가 정말 심할 때,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전 세계 석유 기업이 사실 거의 대량 해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해가지고 해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다들 이제 매출 대비해서 고정 비용을 줄여나가자라는 이런 액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그녀의 대응이 사실 저는 굉장히 느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비키올룹은 대량 해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량 해고를 선택하지 않고요.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원유 생산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자금 가지고 버텨가지고, 사실은 이제 직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비키올룹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CEO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 사실은 저는 기업 CEO가 경영을 잘하는 건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자기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직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되게 중요하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계속 친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환경단체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는 거의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이거는 비키올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이 석유 관련 기업들,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 CEO가 다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길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런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에너지 독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건 사실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독립을 외쳤던 그녀의 안목이 역시 대단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BQLab CEO의 능력과 성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음 영상, 이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상식을 깨는 신사업의 진출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이제 원래 제가 이 컨텐츠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환경 시청자님 중에 김지민님, 지민님께서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민님께서 사실은 주신 질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지민님께서 DAC라는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DAC, 직접 탄소 포집 기술. D가 Direct고요. A가 Air, 그리고 C가 Capture의 줄임말입니다. Direct Air Capture이라는 이제 기술인데,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뭐 ESG 경영이라는 용어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고 기업 경영에 거의 뭐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뭐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이거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못 쓴 건 사실이에요. 이게 트럼프는 사실은 화석연료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 때는 좀 살만했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워낙 친환경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힘을 좀 많이 못 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뭐 유가 상승에 발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사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DAC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Direct Air Capture라는 이런 기술이에요.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DAC 기술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대한 팬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선풍기죠. 선풍기 같이 큰 팬이 있는데 그 팬으로 이제 대기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 빨아들인 다음에 옥시덴탈의 특수 화학 물질 필터가 이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만 뽑아내가지고 농축을 시키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름 그대로 직접적으로 뽑아내죠. 이런 획기적인 신사업을, 친환경 사업을요, 석유 및 천연가스를 다루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게 파격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이런 그 석유,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을 봤을 때 항상 이제 대기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뭐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거를 아예 역발상으로 이용해가지고 DAC 기술을 신사업으로 진출시켜버립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까지 탄소 배출 관련해서 ETF의 가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보면은 이 업종 자체에 사실 더 많은 기대감이 쏠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발상인데 참 이게 어려운데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상식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근데 상식을 거의 파괴하는 신사업을 진출함으로써 사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봤을 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야, 여기가 이제 친환경까지 같이 하는 기업이구나. 화석연료 기업인데 친환경까지 같이 하는 기업이구나. 라고 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위에 참고 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제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매출 구조의 개편인데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기존에 단순히 석유만 팔아가지고 나오던 그 매출 구조에서 이런 탄소를 뽑아가지고 이걸 또 새로 판매하거나 다른 쪽으로 매출을 만들어내서 매출 구조 자체가 개편이 된다는 부분인데 DAC 기술은 이제 이걸 이용한 이산화탄소는요, 사실 다양하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보통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거나 아니면 뭐 바다 밑에 이제 묻거나 이제 묻는데 그럴 때마다 아예 묻어두거나 아니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보통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일단 근데 그 전에 옥시덴탈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집을 하면요, 그만큼 이제 탄소 제거 크레딧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크레딧이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해서 오히려 이제 수익화시킬 수 있는 매출 구조도 하나 만들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탄소 배출권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탄소 배출권 테슬라가 뭐 이거 갖다 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탄소 배출권과 엮어서 생각해 보셔도 비슷한 성질이니까 뭐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옥시단탈의 빅픽처는 원유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서 친환경 원유를 만들자라는 게 사실 저희 뭐 옥시단탈 페트롤리움의 궁극적인 빅픽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제 에너지의 비효율화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 아마 이거를 봤을 때는 중국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고로 중국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도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 태양광은 친환경인데 이거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아이러니하죠. 친환경을 위해서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친환경에 넣는다.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에다가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를 만들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중국은 이제 화석연료가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짓고 있고, 물론 최근에 조금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있지만 당분간 이어지겠죠. 이렇게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이 기간 동안만큼은 수요가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매수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더 좋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5가지 정도 이유로 이제 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워렌 버핏을 그렇게 혹하게 만든 기술이 무엇일까?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